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입니다. 자, 지구과학원 1학기 기말 시험 정리입니다. 이 강좌의 취지는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만큼은 꼭 한번 공부하고 시험 보자. 그래서 선생님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리니까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더 공부했다던가 이런 부분을 보충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좀 자세히 안 들었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꼭 한번 정리하고 시험 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만 선생님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우선 1학기 기말은 날씨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날씨에 대한 거. 그래서 날씨에 대한 핵심은요, 여러분, 이거부터 잡을게요. 전반적인 얘기부터 하면 비가 오냐 안 오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일기 예보 볼 때도 뭐 때문에 봐요? 응? 그날 해 뜨는 시간 보려고 봐요? 아니잖아. 이거 학교 가야 되는데 우산을 가져가야 되냐 말 것이냐 해서 비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덥냐 춥냐 이게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그냥 너무 덥냐 아우 너무 춥냐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큰 핵심은 비라는 거 살펴보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가 기단이라 그러는데, 이게 공기단체입니다. 공기단체, 거대한 공기단체인데 이걸 선생님이 조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왜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그 어느 나라든 간에 뭐 이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현실이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위법적인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집단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태생에 따라서 그 성질하고,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뭐 하는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조폭 뭐라 그래? 마피아. 그치? 일본, 야쿠자, 중국, 삼합회, 그치? 미국, 깽단이라 그러나? 미국은? 한국은 조폭, 이런 식으로. 딱 이름도 다르지만 걔네들의 태생에 따라서 사용하는 무기도 다르죠. 마피아, 뭐 깽단 이런 애들은 총 쓸 거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회칼 같은 거 쓸 거고, 삼합회는 손도끼, 우리 조폭은 강목, 막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느낌 다르죠? 그거예요. 그래서 요게 잘 보세요. 거대한 이 공기단체들, 조폭들이 존재하는데 항상 날씨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기 무슨 스리랑카 날씨 이런 거 안 해? 그걸 해서 뭐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내일 비 오나 안 오냐 하는데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스리랑카 날씨를 왜 봐? 아니면 저기 뭐 오스트리아 날씨 이런 거 뭐하러 보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역을 보게 되면 쫙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 여기 태생을 보는 거야. 위쪽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는 추워요. 그쵸? 그래서 이걸 한대라고 한다고, 한대. 반면에 아래쪽은 좀 덥지? 따뜻하다고. 그래서 온대나 열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죠? 반면에 왼쪽은 대륙 쪽이에요. 그래서 건조하다고. 건조한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조폭들은.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돼? 바닷가죠. 태평양이니까 여기는 습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봤던 마피아처럼 시베리아를 기점으로 해서 조직 폭력배들이 결성된 애들은, 이쪽 시베리아 애들은 뭐겠어? 춥고 건조해. 굉장히 냉철하고 차가운 녀석들이지. 정말 무서운 애들이라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한랭, 춥고 건조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나라를 한참 동안 지배하고 있다. 그럼 그때가 겨울이에요. 간단하죠? 얘랑 쌍벽을 이루는 애가 뭐냐면 북태평양 기단 이쪽이야. 이쪽 조직들이야. 북태평양은 특징이 뭐냐면 어때요? 우선은 따뜻하지, 열대지, 그 다음에 습하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진격해서 한참 동안 세력을 여기까지 확장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태평양한테 지배당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여름이지. 여러분들 내가 질문하겠는데, 우리나라 계절은 총 어떤 계절이 뭐예요? 뭐야? 뭐 질문이 이래? 계절이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게 얘기하면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요. 봄과 가을은 그 여름과 봄, 얘네들이 서로 세력 확장할 때 그때 과도기지. 얘네들이 한참 막 싸우다가 지쳤을 때 얘네들이 살짝살짝 끼어들어오는 게 그게 봄과 가을인데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겨울과 여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때는 시베리아가 확장했을 때, 여름 때는 북태평양 조직이 확장, 기단, 이제 기단으로 얘기할게. 뭐 지금 뭐 조직 폭력배 소탕 무슨 브리핑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로 세력 확장됐을 때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 메인 지금 기단들 말고 이제 약간 세미 애들 보게 되면, 오츠크 기단 성질 어떨 것 같아? 한랭하고 춥지. 우선 위쪽이 춥고 다습할 것이고,
오츠간에는 한 대, 한랭 다섯 이렇게 돼 있죠. 양쯔각은 대륙 쪽이고 아래쪽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난하고 건조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명이야. 이쪽 시베리아고 여기 북태평양이고 여기 양쯔강 중국 쪽이잖아. 여기 오츠크. 됐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봄과 가을에 끼어드는 애들이 바로 양쯔강이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장마철에는 요 오호츠크해 기단하고 북태평양이 서로 여기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엄청나게 한참 동안 비 내리는 거. 다들 습한 애들이잖아. 징글징글하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 내린다고. 그때가 바로 장마 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죠? 적도기다라는 건 태풍인데 태풍 가끔가다 이제 늦여름에서 9월, 10월 달까지도 올라오죠. 요 녀석은 따로 다룰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미리 이것도 얘기합니다. 날씨 예보를 하는 것의 핵심은요, 편서풍이에요. 여러분 일기예보 이거 있잖아요. 되게 우리나라 기상청 일기예보 잘 맞춰요, 못 맞춰요? 대부분 못 맞춘다는데 잘 맞춰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비 안 온다 그랬다가 온팡 뒤집어 써가지고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일기예보 못 맞춘다, 기상청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욕해서 그렇지 거의 맞춰. 거의 맞춘다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되게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상청 취직하잖아요. 이거 기상 예보하는 거 되게 쉬워.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역이야. 이쪽 방향으로 항상 이 지역이 지구상에서 항상 공기 흐름이 이렇게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 바람 방향은 어떻게 하는지 참고로 잠깐 얘기할게요. 이거 자꾸 미리 좀 얘기하면서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럼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불어오면 이쪽 풍이고요. 저쪽에서 불어오면 저쪽 풍입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죠. 여러분들 그 스나이퍼들 있죠. 총으로 쏘는 사람들. 그 저격수들이 보는 그 스코프 같은 거 있지. 그걸 화살표 끝에다 맞춰. 아시겠죠? 그럼 요 사이에 걸려있는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남쪽 서쪽이죠. 그래서 이걸 남서풍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 스나이퍼 요 지금 관역을 여기다가 맞추라고. 그럼 여기에 걸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북동풍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스나이퍼 관역을 맞추라니까. 그럼 걸려있는 게 이쪽이죠. 북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남서풍이에요. 근데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서풍 쪽으로 편향됐다 이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흐름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맨날 미세먼지니 뭐 저기 뭐 그 뭐야 황산 이런 거 보면 일본에서 날라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다 중국에서 온다고. 그럼 여기서 힌트. 황사는 봄에만 온다. 땡이야. 사시사철 매년 이게 뭐냐면 그냥 1년 내내 이쪽으로 와. 항상 편서풍을 타고 오는데 특히 봄에 심한 이유가 뭐냐면 봄에 건조하거든 얘네들도 중국이. 그러니까 사막이거든요. 건조하니까는 바람만 불면 그 모래들이 다 썰려가지고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먼지가 적을 때도 먼지가 오긴 오는데 오면서 이쪽에서 다 희석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지 않은 건데 봄에는 그냥 먼지들 다 쓸어가지고 여기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죽을 맛인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기예보가 쉬운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선생님 일기예보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기상청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어디를 볼까? 지금 요 선생님이 설명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비구름이 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시간 지나면 이건 다 그 저기 뭐 데이터 있거든. 얘네들이 이제 다음날 되면 이쯤 올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비구름이 이렇게 와. 그럼 내일 서울 비 오겠습니다. 대전 비 오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비구름이 없다? 그럼 뭐야? 내일 맑겠습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대부분 맞춘다고. 자, 그럼 질문. 일본 애들은 기상청, 일본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할까? 어디 볼까? 한국 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비구름이 있어. 그럼 얘가 이쪽으로 내일 여기 올 거거든. 그럼 여기 비 오겠습니다 하는 거고. 여기가 맑어. 그럼 어떻게 돼? 뭐 비 안 오겠습니다. 비 안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설픈 일본어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끔 기상청들이 못 맞추는 건 왜 못 맞춰? 그렇지. 비구름이 여기 있는 게 이동하는 건 맞추는데 여기서 갑자기 비구름이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쏟아붓는 거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면 그건 예측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게릴라성 집중호우라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만 못 맞추는 거지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편서풍 타고 비구름 오는 것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맞춘다고. 아시겠죠? 그럼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왜 만들어지는지 선생님 간단하게 또 뒤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단의 변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선은 제일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비가 오냐 안 오느냐예요. 그럼 비에 대한 원인은 뭐예요? 구름이에요.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살펴봐야 돼. 핵심은 공기 상승.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서술형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 많이 외웠을 것이라고.
그렇죠? 근데 우선 핵심만 보게 되면 우선 가장 기본은 공기가 상승하면 이게 여기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얘가 팽창이 돼. 음. 우리가 부피가 팽창하려면 열 에너지를 넣어주면 얘가 팽창을 하죠, 기체들이. 근데 열 에너지 주지 않았는데도 지가 팽창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네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썼으니까 온도가 떨어지지.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뭐야? 온도가 떨어지면 물이 돼버린다고. 물이 온도가 더 떨어졌어. 그럼 뭐가 돼? 얼음이 되겠지. 근데 얼음까지는 아니고 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응결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구름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미세한 그 물방울들이 떠 있는 게 구름이고 얘들이 하도 많아지다 보면 얘들이 이렇게 뭉쳐질 거 아니야? 물방울 두 개 놓으면 또 그게 한 덩어리로 되잖아. 뭉쳐지다 무거워지면 떨어져 내리는 게 그게 비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시베리아 조직들이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남하한다. 이쪽으로 내려올 때 보게 되면 우선은 태생이 한랭한 애들이었어. 그런데 따뜻한 바다를 지나게 되면 남하기가 이쪽으로 넘어오죠. 따뜻한 바다를 지나게 되면 이게 가열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상승 기류가 활발하게 아주 따뜻하기 때문에 상승이 굉장히 활발해져. 그래서 이쪽부터 막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상승이 워낙 활발하니까 높게 이 구름이 만들어져. 이걸 우리가 저군형 이렇게 저군형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소나기나 뭐 눈이 뭐 추우면 또 눈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에서 올라가게 되면 원래 따뜻한 태생이야. 따뜻한 애들에서 만들어져. 뜨거운 애들이었는데 뭐 뜨거운 건 아니지만 차가운 바다를 지나면서 냉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승하던 애들이 조금 줄죠. 줄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층이 안정됐다고 표현을 해요. 막 상승하는 게 좀 안정이 되면서 상승 기류가 억제되면서 얘처럼 막 미친 듯이 구름이 높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얕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상승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층운형 구름이 발달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식을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날씨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고기압과 저기압인데 이 고기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밑에 살잖아.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깔리면 기압이 높은 거야.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구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절대 안 만들어진다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지만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 그래서 여기 고기압은 맑아요. 하강 기류니까 맑다고. 저기압은요. 이걸 고기압 꾹 눌러주는 게 고기압이라 한다면 얘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기압이 작아지는 거야. 그게 저기압이야. 올라갔네? 공기 상승했으니까 구름 만들어지네? 구름 만들어지면 시간 문제지. 뭐 이제 뭐 내려? 비 내린다고. 그래서 구름이 생성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날씨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는 눌러. 여기는 올라가. 그럼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많이 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퍼져 이게 채워진단 말이야. 채워진다고.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으니까 채워진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흐름이 생겨. 그래서 바람은 어떻게 보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물론 그 공중 위쪽으로 보면 저기압, 우리가 말하는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이렇게 지금 공기 흐름이 있죠. 그럼 바람은 이쪽으로 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안 살잖아. 항상 선생님 얘기하지만 이해가죠? 여기 살기 때문에 항상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북반구에서 이게 중요한 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제 바람의 흐름이, 공기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기압은 항상 나와요. 저기압은 들어가요. 근데 이 방향,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나오냐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여기 오른나사 법칙이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이거 우리 전류 흘려주면 이게 자기장에서 얘가 자석될 때 그 자석의 방향 이렇게 회전시켰잖아. 이것도 똑같아. 고기압은 밑으로 찍어 내리죠. 오른손 해보세요, 여러분. 오른손 엄지 밑으로 깔고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된다고. 저기압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여기 구름 만들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돌려주게 되면 이 그림하고 똑같이 반시계 방향이지. 그래서 저기압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말고 오른손 엄지만 돌려보면 돼요. 저기압은 엄지 위로, 고기압은 엄지 꺾어서 밑으로 꺾어주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나오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 외우고 막 난리 피우는 것들을 엄지 하나로 선생님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외울 필요 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항상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날씨가 굳어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 아까 조포로 얘기했잖아요. 그 시베리아 같은 경우 그게 이제 한랭이야 한랭. 시베리아 조직들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따뜻한 조직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야. 그 싸우는 이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 쉽게 말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치열하게 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를 전선이라 그래요. 그 면을 전선면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터라고 생각해도 돼. 뭐 거의 그런 의미야. 됐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 이름을 붙일 때 한랭전선은 뭐냐면 한랭한 애가 기습해서 쳐들어갔을 때를 한랭전선이라 그래. 온난전선은 선생님이 색깔을 반대로 했는데 어떻든 온난전선은 뭐야? 그럼 온난전선은 따뜻한 애들이 기습해서 치고 들어갔을 때 이때를 온난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게요. 잘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온난전선은 쉽게 말하면 온난한 애들은 따뜻한 애들이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공기들이 상승하는 애들이고 덩치들이야. 엄청난 덩치들. 힘도 좋고 막 상체가 막 이따만 해가지고 막 힘이 엄청 세. 그래서 막 싸움할 때 보면 막 우워 하면서 막 사람 막 깔아 뭉개면서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애들이라고 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한랭전선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얘네들보다는 힘이 약해. 굉장히 약해. 키도 작고. 그럼 이런 애들이 얘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은 단 하나밖에 없어. 뭐야? 스피드야. 그래서 한랭전선 있죠. 얘네들 한랭한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반면 온난 애들은 힘이 좋지만 느려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싸움으로 기억하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우우 하면서 느리게 가면서 하지만 잡히면 죽는 거야. 워낙 힘이 세니까. 얘네들은 기동력이야. 막 가면서 빠르게 하면서 기동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 등치들을 이기려면 여러분 뭐 제크와 콩나무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거인하고 소인국 사람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인국 사람하고 막 서로 막 1대1로 막 그거 아니야. 막 가가지고 어떻게 돼? 하체를 노리지. 밑을 파고 들어가지고 다리 같은 거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려야 돼. 바로 이거예요. 얘는 그냥 깔아 뭉개는 스타일이고. 자, 그럼 보세요. 한랭전선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굉장히 빠르고요. 공기가 차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체를 노려요. 그래서 자, 원래 더운 공기가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선생님이 그리겠습니다. 한랭한 애들이 기습을 해요. 기습을 할 때 어떠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리를 하체를 노립니다. 밑을 파고 들어가요. 밑을 파고 들어간다 얘들이 하체를 노려. 그럼 얘들이 우어 하면서 얘들이 당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이 올라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보면 이게 이거예요. 한랭전선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원래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한랭한 얘네들이 찬 공기들이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때 공격할 때는 하체를 노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선면의 기울기가 극경사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고 들어가다 어떻든 간에 더운 공기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뭐 만들어진다? 뭐 만들어진다? 구름. 근데 얘가 빠르게 급속하게 강하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급격하게 애들이 우어 하면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여기는 소나기가 내려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나기가 내리는 이 범위가 강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전선 뒤쪽. 왜? 빠르기 때문에 치고 막 공격해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이 올라가면서 비 내릴 쯤 되면 벌써 얘들은 이만큼 진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선면 뒤쪽에 비가 내린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기온은 찬 공기가 차고 어떻든 간에 진격해서 얘들이 지금 여기를 덮고 이제 지금 점점 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얘 한랭전선이 지나가면 당연히 하강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기압이 상승, 기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차가운 애들은 밑으로 깔린다 그랬지. 아까 하체 노린다고. 그런 애들이 계속 이쪽으로 진격하니까 눌러주는 애들이 많아진 거 어떻게 돼? 기압이 상승하는 거야. 풍향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바로 해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온난전선이 덮치는 거야. 온난전선이 덮칠 때는 자, 이때는 이 그림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원래 지금 이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를 보게 되면 자, 원래 따뜻한 공기 있고 찬 공기가 원래 있었는데 얘네들이 따뜻한 공기들이 왜 색깔을 자꾸 그냥 할게요. 색깔 신경 쓰지 말고 따뜻한 공기가 일로 덮치면서 우오 하면서 덮어가면서 얘들 질식시키면서 공격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죽어나는 거지 찬 공기들은. 덮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올라가는 애들 있죠. 어떻든 더운 공기가 또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 구름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서 또 비가 내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터에는 뭐 사람들 막 그냥 막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다 비가 내린다고.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한랭전선은 급격하게 파고 들어가니까 여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소나기가 내렸지만 여기서는 우우 하면서 천천히 질식시키면서 애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네들이 구름이 되거든. 그런데 그 급격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소나기가 여기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게 아니고 넓은 지역에 아주 약한 비가 아주 지루하게 내리게 되게 됩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봐봐요. 얘네들 우우 하는 애들 느리다 그랬죠. 느리면서 진격하니까 비가 내리면서 얘들이 같이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선면 앞쪽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바로 비 내리고 올라가면서 비 내리고 하니까 전선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되겠죠? 자, 기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온을 보게 되면 더운 애가 지금 진격을 했잖아. 원래 사람이 이제 뭐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더운 애가 진격해서 왔으니까 더운 공기들이 이제 내 영역을 이쪽에 이제 침범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압은 더운 공기들은 위로 올라가잖아. 올라가. 그러니까 찍어 누르는 애들이 없어지니까 기압은 떨어질 것이다. 이 부분 좀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람 방향은 선생님이 이제 뒤에 설명할 거고요.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한랭전선 한랭한 애들이 기습한 건데 굉장히 빠르다. 차고 빠르다. 온난전선은 어떻게 따뜻한 애들이니까 느리다. 이것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게 되면 한랭전선은 항상 위쪽에서 공격하죠. 진격 방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온난전선은 어떻게 진격해요? 이렇게 진격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싸워가지고 봐봐요. 항상 온난전선을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한랭전선을 밑으로 치려고 해서 하는데 얘네들이 팽팽해. 이때가 정체전선이야. 쉽게 말하면 어디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얘들이 치열하게 싸울 때야. 되겠죠? 폐색전선은 뭐냐면 잘 보세요. 어떻든 간에 한랭전선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죠. 온난전선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빠르다 그랬지. 한랭전선이. 그래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럼 얘가 따라잡습니다. 따라잡아요. 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따라잡아. 더 따라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온난전선 있는데 한랭전선이 다 따라잡아서 얘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였을 때 이때가 우리가 폐색전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폐색전선이 되면 이제 이 전선이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하고 아군하고 섞여가지고 이제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반대로 정체전선은 이거랑 완전 반대가 정체전선이거든요. 얘네들은 정말 치열한 거야. 얘네들 한랭전선은 밑으로 지금 막 진격하고 온난전선은 위로 진격하면서 얘네들이 치열한 거야. 서로 싸우는데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거고. 이거는 완전히 한바탕 다 싸고 난 다음에 다 섞여가지고 막 그냥 뭐 다 그냥 질병 이제 좀 그렇죠. 얘들 다 이제 뭐 다 죽고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선이 소멸되는 바로 이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팽팽하다가 그 다음부터 요 한랭전선이 이쪽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랬죠. 선생님이 한랭전선이 파고 들어가면 제가 빠르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 얘네들 온난전선 질 수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요런 식으로 꺾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요 과도기예요. 이게 처음 끝 이제 종료라고 한다면 그 중간의 과도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이 전선 통과 후에 변화해 가지고 이제 뭐 바람 방향 맞춰야 되는데 지금 한 이 전선면을 다 통틀어서 이걸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자 여기 별표 치세요. 저기압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것도 여기로 보는 거예요. 원래 따뜻한 공기가 여기 따뜻한 공기가 여기 있었는데 찬 공기가 기습해서 들어가고 있죠. 지금 기습하는 방향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위쪽에 찬 공기가 원래 있었죠. 이쪽이 다 찬 공기야. 찬 공기도 더운 공기가 위로 기습하고 있죠. 그래서 더운 공기가 기습하는 방향을 그린 거예요. 그럼 봐봐요. 찬 공기가 기습하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기습하면 어떻게 되냐?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죠. 공기가 올라가면 뭐 만들어진다? 둘 다 구름이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지면 비가 올 것이고 날씨가 안 좋은 것이다. 상승 기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한랭전선 뒤쪽에 얘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좁은 면에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고 온난전선 이 앞부분에는 어떻게 지리한 층운형 구름이 생기면서 어떤 약한 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내리게 되는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온대저기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기온 살펴보는 거죠. 지금 시베리아 얘기하고 지금 북태평양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온대성 기후라 해서 이거를 저기압이긴 저기압인데 온대성 여기서 우리나라 근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1년 내내 그 뭐 비 내리고 뭐고 하는 건 다 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 가지고. 얘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럼 저기압 잘 살펴보세요. 이제 바람 방향 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 다 이제 머릿속에 넣었어요. 외울 필요 없이 지금 다 들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얘기인데 잘 보세요. 저기압이라 했을 때 상승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오른손 엄지 위쪽으로 꽂으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 이걸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불어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그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 저기압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녀석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네 해가지고 방향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시계를 만들어주면 암기 끝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선생님 설명해 줬잖아. 바람에 부는 방향은 뭐라고? 스나이퍼 여기 관역만 그려주라고. 자 여기 무슨 풍? 북서풍. 여기 무슨 풍? 어떻게? 무슨 풍? 북서풍이 아니고 이게 남서풍이죠. 남서풍. 자, 요 녀석은 무슨 풍? 요거는 북서풍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돼? 여기다 스나이퍼 하게 되면 요쪽에 동쪽에 걸리죠? 남동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랭전선이 잘 보세요. 여기가 한랭전선이죠. 그렇죠? 한랭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처음에 남서풍이었던 애가 한랭전선 지나가면 뭘로 바뀐다? 북서풍으로 바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아, 얘가 남서풍이었는데 북서풍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온난전선 지나가기 전에는 뭐예요? 온난전선은 여기였다가 이제 온난전선 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었다가 얘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남동풍이었다가 그 다음에 뒤따라가면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남서풍. 그쵸? 그래서 남동풍이었다가 남서풍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글씨로 외우게 되면 남서풍이 북서풍, 남동풍이 헷갈린다고. 그림 하나만 우아하게 그려. 우아하게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그리고 스나이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읽어준 다음에 처음에 요거 있는데 진격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남서풍이었던 애가 북서풍으로 바뀌고 처음엔 여기 있었죠? 근데 얘가 진격하면서 얘로 바뀐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동풍이었다가 그 다음에 남서풍으로 바뀐다. 끝입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온대저기압을 이렇게 그려놔. 여기가 서울이야. 서울의 지역의 날씨는 하면 요 지역이거든. 공기는 어떻게 돼? 아직은 따뜻한 공기가 지금 있죠? 찬 공기 침범 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온난하고, 비 내려, 안 내려? 아직 안 내리지. 아직 안 내리는 거야. 이해가요? 바람은 무슨 방향 지금? 무슨 풍 여기가? 무슨 풍이야? 이게 남서풍.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잘 보세요. 여기였는데 서울의 다음 날씨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편서풍 따라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 지역에 온단 말이야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찬 공기니까 추워질 것이고 기온은 하강할 것이고 압력은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역을 만약에 지나가면은 뭐 소나기가 짧은 시간 동안 내렸을 것이고 아니면 소나기가 또 더 지나갔으면 개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 부분은 그냥 이것만 정리하고 이거 중요하니까 해요. 끝나면 여러분들 다 외우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간단해. 이거 하나만 그려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온대성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어떤 경우든 간에 찬 애들이 기습을 하던 더운 애가 기습을 하던 더운 애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운 애가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얘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비가 내린다. 나머지 상황들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차적인 내용들 정리할게요. 장마전선은 여기서 보면 이게 정체정선이거든.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치열하게. 여기 완전 비가 그냥 계속 내리는 거야. 누가 우열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체전선에 해당하고요. 특히 북태평양과 오호츠크의 기단 다 다습한 애들이 붙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의 발생. 자, 이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게 바로 온대저기압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그래서 정체정선으로 막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기습하는 애들이 점점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얘도 진격해야지. 야,
밑에서 지금 공격하는데 얘는 그럼 당하고만 있어? 얘들도 진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천천히 가고 얘는 쫓아간단 말이야. 쫓아가지. 훨씬 빠르게. 그러다가 합쳐지면은 폐색전선이 돼가지고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소멸이 돼버리는 겁니다. 됐죠? 이게 온대저기압이 발생되는 거와 끝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조폭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다 그냥 다 사망하는 거지. 다 사망하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이 폐색전선이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 부분을 그린 거예요. 이 부분. 더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그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과 날씨 이 부분인데 선생님 아까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주의사항 선생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따뜻한 공기 어디예요? 여기가 다 따뜻한 공기입니다. 찬 공기 어디예요? 여기가 다 찬 공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기온 얘기할 때 여기는 차가워요. C, D, A. 뭐 비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차갑고요. B는 따뜻합니다. 그 이후에 편서풍 때문에 이 지금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아까 B였다는 애는 잘 보세요. 처음엔 따뜻한 공기였는데 이제 B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선생님 B를 옮길게요. 이 녀석이 이동한 거지만 B가 일로 간 거랑 똑같거든요.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차가워지고 소나기가 내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대저기압에서 저기압은 무조건 날씨가 안 좋아. 구름 만들어서 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열대지방, 저기 적도 쪽에서 만들어져서 그냥 가끔 끼웃끼웃 올라오는 그 열대저기압을 얘기하는 게 우리말로 이제 태풍입니다. 그래서 태풍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태풍은 열대저기압, 어쨌든 비를 내리기 때문에 열대저기압. 아까 봤던 온대저기압은 그 특정 우리가 이제 열대저기압인 태풍처럼 9월 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가끔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건 1년 내내 비 왔다 말 갔다 비 왔다 말 갔다가 이제 온대저기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태풍은 우리가 이제 8에서 10월 달까지 이제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우리에게 좀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거죠. 자, 우선 태풍의 눈부터 살펴보게 되면 우선 태풍의 눈은 기압이 가장 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압이 가장 낮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회오리 치게 되면 이게 회오리 이렇게 파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밑에 부분 중심에서 해서 막 돌잖아요. 그래서 기압이 가장 낮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그다음 태풍 눈 주변이 풍속이 가장 크다. 여기서 풍속이 가장 빠르다. 여기서 막 회오리를 막 쳐야 되니까 이렇게 빨라야지. 슉 빨라야 된다. 가면 갈수록 슉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느려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압 자체는 그 우리 회오리 치는 모양을 생각하면 되겠고, 풍속은 여기가 제일 빠르다라는 거, 여기 바로 태평양 주변 이렇게만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의 피해를 보게 되면 안전반원하고 위험반원이 있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다 위험해. 태풍이 오는데 안전한 데가 어딨어. 근데 말을 안전반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다 위험한데 더 위험한 데가 있다. 거기를 위험반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되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든 태풍도 저기압이잖아. 저기압은 항상 북반구에서 우리가 사는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게 지금 태풍이 돌거든요. 그럼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보게 되면 이 진행 경로는 편서풍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고기압, 저기압의 배치에 따라서 이 경로가 이렇게 막 바뀌거든요. 어떻든 이런 식으로 밑에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두 가지 포인트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올라가는 이 부분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진행하는 두 부분 살펴보게 되면서 밑에 거, 얘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회전은 반시계로 하고 있죠. 그럼 진행 방향과 오른쪽은 같은 방향에 대해서 풍속이 강해져요. 같은 방향이라서. 근데 왼쪽은 반대. 진행 방향과 여기가 반대니까 약간 상쇄가 돼서 바람이 오른쪽보다는 여기가 약해진다고. 반대로 위로 올라갈 때도 보게 되면 진행 방향이 이쪽이죠. 그때 반시계로 돌 때 이쪽은 같은 방향, 진행 방향 같은 방향이지만 여기는 반대 방향. 그래서 이쪽은 풍속이 약간 줄어요.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강이 되니까 더 세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태풍을 보면 진행 방향에서 항상 오른쪽이 위험해요. 오른쪽이 풍속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전반원은 왼쪽이라고 하고 태풍 진로의 왼쪽, 위험반원은 오른쪽인데, 그래서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험해요. 태풍, 위험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우선 범위에 대한 내용 파트 1 여기까지 한번 하고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뒤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